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자 논문 베끼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어울리는 인물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붙고 있는 건데,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진수 후보자의 논문, 오른쪽이 제자 논문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베꼈고 그중에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10m 정도. 이제 정도의 한글로 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문으로 적히다 보니까 WJD, 요걸 이제 컴퓨터로 쳐보시면은 정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말 베끼고도 훑어보지 않았다라는, 베꼈으면 한번 훑어봄직도 한데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저 사람을 과연 우리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논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뜨거운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제자 논문 베껴쓰기라는 게요, 단순 표절을 넘어서 사실은 학술 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보통 요즘 대학 교수들 실적 경쟁이 되게 심각해요. 논문도 채워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은 이게 악마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쉽게 가져다 쓰게 되면 사실 제자 입장에서도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본인은 실적을 채우고 이런 관행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렇게 만약에 다른 논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려면 반드시 쌍따옴표 표시를 해야 돼요. 인용했다라는 예, 근데 표시를. 그렇지 않고 그대로 거의 글자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은 베꼈다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고, 뭐 이 밖에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거의 뭐 단어만 바꾸는, 뭐 네. 어미만 바꾸는 그런 수준의 표절들. 그러니까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가장 전형적인 쉽게 논문을 쓰기 위한 표절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단어 바꾸고, 네. 글자 바꾸고, 순서 바꾸고. 네. 예, 사실상은 표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닌 정말 교육부 수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령이 서지 않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두 건이 아니라 네. 사실은 여러 건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논문 표절로 인해서 교육부 장관 낙마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반면 교사 삼는다면 자진 철회,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막 나왔던 얘기처럼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고 무려 제자 논문 10여 개를 베꼈다는 의혹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은 거의 베낀 그 어떤 표절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통째로 갖다 베낀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네. 대학교도 난리예요. 어. 모든 과제물을 챗GPT로 작성을 하는데 살짝 어구만 바꾼다든가 그러다 네. 보니 교수님들이 채점하면서도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내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도 거의 맞습니다.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이제 이 최고 책임자인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이런 표절률이 거의 뭐 절반 이상에 달하고요. 네. 또 일부는 이제 10개 이상 논문에 걸쳐서 동일한 문장 데이터가 이제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역대 이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에서도 굉장히 핵심 쟁점 중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뭐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충남대학교 이제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충남대에서조차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다라고 내부에서 어떤 비판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뼈아픈 것 같아요. 네. 사실 본인이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학교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입장에서. 그렇죠. 그 학교로서는 사실 뭐 과거에 우리 학교 출신 아니어도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영입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지금 상례인데,
오히려 우리 학교 출신이 교육부 장관 현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뼈아프게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동안 저는 학교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이나 어떤 뭐 총장으로서의 모습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소지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네. 이제 보수 정부에서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네. 이 논문 표절과 관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진수 후보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논문을 학회에서 당신은 어디에다가 투고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령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표절률도 67%에서 75%까지 표절률이 나왔다라는 당시에 어떤 증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강행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중도에 사퇴하긴 했지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얼마든지 야당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말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뭐 딛고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소명을 잘 해서 만약에 국민 여론이 그래 당신한테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론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전 다른 어떤 결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데 3년 전 야당일 때 민주당 목소리까지 저희가 차례차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숙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실적 최우위를 위한 논문 쪼개기와 가로채기 민주당 기억하십니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재탕 3탕을 넘어 4탕까지 한 자기 표절과 영구실적 부풀리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입니다. 타인에게 엄격한 룰이 자신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난 정부 3년 내내 논문 표절, 연구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오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논문 표절 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그때는 표절했다고 비판하고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탕, 3탕, 4탕 이번에는 10차례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들만 원론적인 입장들만 내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조정은 의원이 이거 맞아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도 교육에 관심 많거든요. 네. 이제 교육은 정말 10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전망, 나라의 어떤 성패를 좌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것이 지금 정부 측의 인사라고 해도 민주당 측에서도 검증을 하는 것은 전 꼭 필요해 보이고요.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사교육에 몰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대학에 가서는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하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전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신의 논문 표절 논란 말고도 지적받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지적했는데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들이 지적했습니다. 확대해 보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두 딸은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초, 중, 고 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딸은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작년은 고등학생 때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중학생들은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피하려면 부모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표절 의혹, 자신을 둘러싼 표절 의혹과 더불어서 두 딸을 해외 조기 유학 보냈다는 것 과연 초, 중, 고 어떤 이런 기본 교육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윤주진 위원님, 교육부 장관 역량이 있는지 그 역량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입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붕괴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적어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와 또 네. 경험과 이러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실은 지금 현재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동안 너무 교수 출신만 뽑는 게 아니냐. 네. 일선 현장에서 정말 교육을 해본 교사 출신 들은 왜 중용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뽑을 때는 교수 출신이더라도 어떤 교육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교육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뽑았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입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의 전공 자체도 사실은 건축공학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사교육 과잉 문제 네. 이것이 저출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안들을 과연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고 또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모범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인데 본인부터가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면 사실은 교육 행정 전체가 조금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